도심 속에서 한옥집 사서 조용한 전원생활 꿈꾸셨던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처음보다 상당히 많이 저렴해져 가격적인 메리트도 좋고요. 지은 지 5년밖에 안 된 새 집이라 수리비 부담 없이 몸만 가서 살면 됩니다. 외진 곳은 싫고 도심 속에서 저렴한 가격대 집 알아보셨다면 이 집이 좋은 선택지가 될 듯 합니다. 구독해 놓으면 가장 먼저 저렴하고 좋은 집 정보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통편이랑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여기가 이제 그 한 4, 5m 정도 되는 도로거든요. 그쪽에 물려 있어요. 그래서 진입로부터 보면은 이쪽이 아스팔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게 이제 본건의 한옥집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본건 땅보다도 약간 위로 좀 지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멋들어지게 이제 그 외벽은 이제 나무 창틀로 마감됐고 또 일부분은 황토벽돌 그리고 이제 지붕은 저렇게 멋들어진 한옥 기와로 마감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옥집을 좀 고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이 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한옥집 새로 지으려면 그 자재비나 이런 게 무시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지은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도 상태나 그 다음에 담벼락도 마찬가지로 한옥 느낌이 물씬 나게끔 정말 잘 지어 놨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대문도 그렇고요. 대문도 옛날 정치, 옛날 한옥집에 대한 이제 그 정치나 분위기, 감성이 한껏 묻어나는 그런 상황의 이제 집이고요. 그래서 주차장도 보시면요. 이 옆에 이 땅이 이제 보면은 이제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빠졌습니다. 직사각형 비슷하게. 그래서 왼쪽 용달차가 보이죠? 이쪽으로 이제 차가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흙으로 흙바닥으로 좀 되어 있긴 한데요. 그래도 개인 주차장이 옆으로 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좀 더 명확하죠. 그래서 옆에 뿐만 아니라 그 본건을 자리 잡고 있는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뭐 안에는 보면은 이제 작은 연못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텃밭도 좀 꾸밀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여건이 충분하게 갖춰진 집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좀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로 또 챙겨봐야 될 거는 이제 좌측에 태양광 패널이 10장, 그러니까 5장씩 두 줄 해갖고 10장으로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료 부담도 좀 덜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대문이 좀 멋들어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에서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밖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도 명확하고요. 보호도. 그리고 창틀도 보면은 한옥집 옛날 목창틀 있죠. 그런 느낌을 잘 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약간 검은색의 이제 벽돌 마감을 했고 기초나 이런 것도 보면은 대리석 위에 잘 지어져 있고 그리고 앞마당은 이제 대부분 자갈로 좀 그 깔려 있고요. 그리고 텃밭이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빼면은 이제 보는 것처럼 앞마당은 시멘트로 포장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주거 공간이랑요. 그 다음에 텃밭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지금은 안 보이는데 왼쪽에 주차장 공간도 이렇게 딱딱 분리가 잘 돼 있어서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 하려는 분들한테는 이만한 조건은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가 없어도요, 주변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랑 그 다음에 그 고속도로, 그 다음 면내, 시내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주차장 이렇게 보면 비닐하우스랑 차고지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제 그 본건 매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한 필지로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한 필지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이제 어떤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물론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요. 바로 옆에 이제 주차장하고 바로 이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입로에 좀 물려 있는 그리고 보면 정면에 저렇게 이제 보일러가 되어 있고 화목 보일러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옆에 나무가 저렇게 쌓여 있는 거 보니까 나무로 좀 땔감을 써서 화목을 그 보일러를 좀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거는 이제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어서 내부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저 이제 감정평가서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겉에서만 좀 사진을 찍고 그래서 좀 확인이 불가하는데, 영상 봤을 때는 뭐 그 보일러나 난방 방식이나 이런 게 그 딱히 특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런 보일러가 연통이 좀 있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화목으로 쓰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보면 비닐하우스로 저렇게 좀 덮여 있고 저런 부분도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집과 옆단과의 필지 경계면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옆에서 봤을 때도 깔끔하고요. 상태나 이런 것도 크게 나쁘진 않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요. 초보자들, 특히 초보자들, 경매나 이제 부동산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는 추가 인수금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이제 권리관계가 깔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부담이나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외관을 보는 것처럼 깔끔하죠. 관리가 진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은 지 5년 차, 그리고 컨디션 상태면은 경매매물 나온 것 중에서는 거의 이제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주변 정리할 것도 없이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명도에 대한 거는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명도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시간하고 돈으로 이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크게 뭐 일반 매매로 사는 거랑 거의 동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측면의 모습도 보면은 기아가 탈락이 되거나 그 다음에 뭐 누수가 보이거나 그 다음에 그 타일이나 이런 부분이 탈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보이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컨디션이, 그리고 이제 땅에 대한 경계면도 저렇게 담벼락으로 잘 덮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이게 건물이 한 30평 정도 되고요. 땅이 이제 한 200평 정도 되다 보니까 한 4인 식구, 3, 4인 식구 거주하기에는 이제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뒤로 이제 당겨서 주변 환경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제 그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시야가 가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뒷부분이랑 앞에 부분을 이제 그 어떤 논밭으로 농경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완전한 시골은 아니고요. 그 지방이긴 한데 도심 속에서 전원 생활을 하기에는 괜찮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런 여건의 집이다. 위성 지도를 보면은 약간 밀리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지도인데 실장으로는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권 건물을 바치고 있는 이 땅 외에도 여기 부분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들어가서 주차장하고 뭐 비닐하우스 좀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도로가 이제 대략 한 4에서 한 5m 정도니까 차가 2대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변을 이렇게 보시면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고 도로가 잘라져 있는 그런 도심 속에 위치한 집이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지적도를 보면 좀 더 명확해요. 여기 부분이 이제 매각이 대상이 되는 땅이고, 이 빗건층 부분이 본권 건물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 4, 5m 정도 되는 도로에 물려 있고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4, 5m 정도, 주차장하고 비닐하우스, 여기를 이제 텃밭으로 좀 크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비를 어떤 이제 창고 겸 별채로 써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땅 모양은 나쁘진 않다. 이쁘게 잘 빠졌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를 이렇게 대고 바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주출입구. 그래서 현관문, 대문을 건너서 이렇게 안채까지. 그래서 보시면 지금 나뭇잎이 좀 떨어져서 이 그 갈색 부분이 이게 나뭇잎입니다. 그래서 기와에 검은색 기와에 나뭇잎이 걸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차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상당히 좀 평수가 크죠. 그죠? 앞마당이 이제 살짝 좁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있을 것은 다 있다. 한옥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각 대상을 보면요. 땅은 요 지목은 대지고 자연 녹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199평, 이제 200평 정도 되고요. 땅값이 가격이 감정이 1억 8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땅값은 좀 제법 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 목구조 기와 지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28평, 한 30평 정도 되고, 이 건물 가격이 이제 거의 한 2억 7천, 3억 정도 잡혀서 현재는 이제 감정이 4억 5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4억 5천이 지금은 얼마냐? 보시는 것처럼 한번 유찰이 됐어요. 이 동네는 30%씩 까집니다. 그래서 대략 한 1억 4천 정도 빠져갔고요. 지금은 이제 3억 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면 2억대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금이 좀 제한적이거나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승인이가 지은 지 5년차 땅하고 건물 전부 포함해서 매각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물어줄 돈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목록 4, 목록 5 있는데 이게 이제 건물인가 땅인가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땅이고 이게 건물일 건데 여튼 이제 말소 기준 권리는 건물로 하긴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2020년 4월 22일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선순위냐 후순위냐에 따라서 인수하거나 물어줄 것이 있냐 이렇게 따져보는데 지금 이런 게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주인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게 생각이 듭니다. 주의사항도 보시면 뭐 없어요. 실제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그 권리관계 깔끔해서 낙찰받으면 내 집이 되는 이제 그 지금 살고 있는 거주자만 명도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인근에 나와 있는 매물 보면요. 얘가 한 90평 정도 땅이 본권은 200평 2배입니다. 근데 나와 있는 매물도 잘 없어요. 왜냐하면 도심 속에는 대부분 아파트들과 있고 주택들은 잘 없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2억 5천에 나왔는데요. 좀 비교가 불가하다. 본권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고 그 다음에 땅도 이거보다 2배입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이 됐고 그래서 일단 이런 거, 이 가격대는 조금 이제 실거래나 이런 게 찍힌 게 없어서 요거는 추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 본건이 여기 있고요. 버스 정류장. 여기가 주도로거든요.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 이렇게 대략 한 300m. 그래서 걸어서 간다고 하면은 5분 정도가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건이 여기 있고요. 본건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무소. 그렇죠? 여기가 이제 6분 정도 걸리고 키로수를 따지면 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분 거리에 이쪽이 시내거든요. 이게 뭐 기차역도 지나가고 뭐 각종 그 시장이랑 학교도 많이 있고요. 그죠? 학교도 많이 있고 해서 생활권은 괜찮다. 이제 다만 이쪽이 이제 도심 지역인데 이쪽에서 살짝 벗어난 곳에 있죠. 그래서 학교도 되게 많이 있고 위치는 도심 속에 있다.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 여기가 영주시청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도 있고 아까 그 동사무소는 한 여기쯤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쪽이잖아요. 근데 위쪽인데 시내는 여기서 이렇게 좀만 더 내려오면 시내가 있어요. 그래서 본건에서 이렇게까지 영주시청까지는 이제 3km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죠? 그래서 차로 간다고 하면 8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기차역도 영주역이 이렇게 있고 홈플러스 영주시청 그래서 꽤나 가까운 거리에 시내랑 여기 경북 전문대학교도 있고 법원은 이 위쪽에 있네요. 위치는 좋다는 게 좀 느껴지죠. 자, 그래서 본건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반경이 30km 구간인데요. 위로는 봉화가 있고 소백산, 단양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예천, 안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기차역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고속도로는 좀 있게 가긴 한데 여튼 고속도로도 옆에 있긴 해요. 교통편이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가격적인 게 1억 4천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뭐 3억대도 사실 한옥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디션 좋고 하면은 이 정도 가격 정도는 충분히 된다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금 여력이나 이런 게 제한적이라고 하면은 좀 더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인 이제 외딴 완전히 계획관리 지역이나 시골 뭐 이런 쪽이 아니라 그래도 영주시청 쪽에서도 이제 조금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생활권이나 교통편이 좀 비교가 불가하죠. 이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값만 감정이 1억 8천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다. 그러면 2억 한 2천까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값만 건물은 그냥 갖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한 번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챙겨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낙찰받고 물어줄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주인이, 거주자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집주인만 이제 명도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낙찰받고 물어줄 돈은 없지만 명도에 대한 부담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 속,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시골에서 그 교통편이 이제 사실 좀 그렇게 편한 편은 아니죠. 시골 이제 외딴 쪽, 뭐 시골도 시골 나름이겠지만, 물론 이제 면내 생활권이 가까운 시골도 있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도심 속 생활이니까 수리 부담 없이, 그다음에 초보자분들, 그리고 이제 그 위치나 이런 교통편이 좀 좋은, 그리고 이제 저렴한 깔끔한 그런, 말 그대로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될 정도의 컨디션이 좋은 그런 집을 찾는 분들한테는 이 집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건 번호, 물건 번호가 2번이죠. 이 2번을 기억해야 돼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